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이라고 해서 줄여서 보통 DDPM이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먼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표는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즉 학습 데이터의 어떤 분포 또는 매니폴드를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인 이런 노이즈와 같은 인트로피가 높고 인포메이션이 낮은 베리어블로부터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정보가 유의미하게 있고 또 엔트로피가 낮은 이런 데이터 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큰 차이는 해당 과정 프로세스에서 학습 모델 학습을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이나 그리고 또는 아키텍처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누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간단하게 이제 좀 대표적인 모델들을 살펴보면은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인풋 값이 실제 값인지 리얼인지 아니면 페이크인지를 구분하는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조인트하게 러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VA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이제 디코더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오토 인코더와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겐이나 VA랑은 다르게 어떤 이미지나 데이터인 X0에서 노이즈를 점점점 추가를 해서 완전하게 화이트 노이즈가 되는 Z에까지 디퓨전 프로세스를 보내는데 해당 디퓨전 프로세스의 역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어떤 임의의 노이즈 Z를 입력을 했었을 때 새로운 X0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각각 방법마다 이제 장단점을 잠깐 따져보면은 겐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높은 샘플링이 가능하고 또 빠르게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이버시티가 일반적으로는 좋지 못하고 또 이제 모드 콜랩스 문제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고 VA나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도 빠르고 다이버시티도 충분히 보장이 되지만 샘플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DDPM이 속하는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도 높고 그리고 다이버시티도 보장이 되지만 유일하게 단점이 좀 샘플링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다른 이제 모델과 좀 큰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해당 프로세스 과정이 이렇게 부서가는 그 데이터를 노이즈를 추가해 가는 과정이 이제 고정된 프로시디어를 따른다라는 점과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디멘전을 그러니까 어떤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 디멘저널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제안되는 논문이 이제 여기 있는 2015년도에 ICML에서 퍼블리시가 된 논문인데 이제 제목의 키워드에 있는 것처럼 넌 이퀄리브리움 설모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이제 확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왼쪽에 T0에서의 이미지는 유의미하게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각 시점마다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t equals t 스텝에서처럼 이렇게 완전히 인포메이션을 모두 잃어버린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에서 해당 프로세스의 역과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게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의 기본 아이디어이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이런 이미지의 형태로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면은 위에 있는 디퓨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요 노이즈를 각 픽셀마다 노이즈를 조금씩 각 타임 스텝에서 추가를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완전히 화이트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각 스텝에서 추가했던 이 노이즈 값을 추정을 한다면은 아래에 있는 리버스 프로세스처럼 이런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15년도에 처음 제안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DDPM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퓨전 프로세스와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각각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 또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노이즈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노이즈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지라면은 각 픽셀 단위로 어떤 노이즈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스텝에서 추가되는 노이즈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편의성을 위해서 마코브 체인을 가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제 마코브 체인 같은 경우에는 XT가 여기서 보이는 XT가 반드시 바로 이전 스텝인 XT-1 스텝에만 디펜던트한 그런 수학적인 프로세스라고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그 실제 이미지 X0에서 X1부터 T까지 조건부 확률은 결과적으로 xt-1 기분 xt의 q 값이 이렇게 마지노 프로버빌리티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q는 이제 가우시안으로 우리는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전 스텝에서 앞에 상수값을 곱한 요 평균과 그리고 정의된 베타 t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데스,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을 곱해서 이제 대각 성분만 1로 있는 그런 공분산 행렬을 곱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모델로부터 구해야 되는 노이즈 투 데이터, 그러니까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걷어내서 노이즈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해 가는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거의 이제 앞서 정의한 식과 거의 비슷한데, 이제 똑같이 우리 마코프 체인이기 때문에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각각의 확률은 이전 스텝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목적은 골은 probability x0부터 t까지에 대해서 이제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요 회색식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디퓨전 모델을 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로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likelihood의 maximize를 이제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 앞에 마이너스를 취하고 exponential을 해서 expectation을 해서 최소화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생성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텀들이 가끔 확률 분포에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회하고자 베리에이셔널 바운드라고 하는 일종의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반드시 두 번째 텀으로 보다 작거나 같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두 번째 텀을 최대한 미니마이즈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미니마이즈가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베리에이셔널 바운드는 이제 오른쪽 식과 같이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노란색 로스가 디퓨전 로스로서 되고, 해당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면은 아까 말했던 고린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성 모델에서 이런 베리에이셔널 바운드와 같은 기법이 굉장히 생성 모델을 원래 하시던 분들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성 모델을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좀 더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사전에 깔고 들어가야 되는 지식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확률에 대해서 expectation을 하면은 1이 되고, 그리고 베이지 룰, 그리고 expectation의 정의, 그리고 KL divergence입니다. 먼저 베리에이셔널 바운드를 디퓨전 모델에서 적용하기 전에 VA의 케이스를 먼저 좀 살펴보고, 거의 동일한 논리로 디퓨전 모델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있을 때 expectation의 정의에 의해서 오른쪽 식과 같이 전개가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베이지 룰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텀을 첫 번째 줄에 p 세타 x 제로 부분을 베이지 룰로 정리를 하면은 두 번째 줄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qx 제로 기본 xt를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은 이제 세 번째 줄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빨간색 텀과 파란색 텀 이렇게 곱하기를 두 개로 분리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 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텀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정의로 이 두 번째 텀을 KL 다이버전스 항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일종의 거리는 아니지만 좀 거리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요 첫 번째 텀은 네 번째 줄에서 있는 첫 번째 텀은 항상 왼쪽에 있었던 원래 오리지널 라이클리후드 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베리어블이 x0부터 xt까지 좀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멀티베리에스에서 베이지 룰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멀티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엄청 어렵지는 않고, 그냥 x0는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텀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는데, 먼저 베이지 룰로 이제 전개를 하고 나서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요 Q 텀을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일하게 로그를 더하기로 나눈 다음에 뒤에 텀을 K 다이버전스로 정의를 하면은 세 번째 줄과 같이 해당 텀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보장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생성 모델에서 분포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텀들이 생기는데 그런 텀들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좀 우회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텀만 남기는 게 목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의를 노테이션을 그냥 이제 xt 이렇게 마지널에 마지널이 아니네요.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정의를 이렇게 제로부터 t까지 노테이션만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마코브 체인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면은 다음 줄과 같이 이제 전개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joint probability가 xt 기분 xt-1에 대한 요 마지널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아래쪽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 p의 p 세타의 xt와 나머지를 이렇게 로그 성질로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로그 성질로 분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 거를 로그 밖으로 빼면서 더하기 항으로 바꿔서 이제 마지막 식과 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봤던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직접 유도를 해볼 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요 위에 있었던 노란색 식을 중간에 있는 요 디퓨전 로스와 같은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봤던 두 번째 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되게 생긴 건 많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식이 왼쪽의 저항과 같고, 해당 식에서 요 t가 1일 때의 서메이션을 하나 밖으로 빼내면은 우한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있는 항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줄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식들이 요 아래 분모 부분에 있는 xt-1 기분 xt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마 전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전개하는 과정을 여기 왼쪽과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마코프 프로퍼티에 의해서 우리가 마코프 프로퍼티에서는 xt-1 기분 xt는 항상 이제 xt-1에만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xt0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석적으로 이 두 개가 동치인 게 마코프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우한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거를 이제 베이즈 룰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음 줄과 같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와 분모에 각각 xt와 x0에 대한 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양쪽에 곱해주어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주는 작업이 분자의 q의 xt x0와 그리고 분모의 q의 xt-1 x0를 남겨놓고 qxt x0 분의 qxt xt-1 x0를 다시 베이지 룰로 역변환을 시키면은 앞에 있는 텀과 같이 xt x0가 기분되었을 때의 q의 xt-1을 우리는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박스 치운 부분이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역수를 취하면은 빨간색 색깔로 칠해진 두 번째 줄의 텀을 우리는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를 곱하기로, 로그 안에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더하기로 뺀 다음에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세 번째 줄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란색 박스에 주황색 박스를 친 부분이 세 번째 줄에서 요즘 표시하고 있는 빨간 텀과 같은데, 이게 로그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앞에 t가 2부터 라지 t까지 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2를 2랑 3 이렇게 쭉쭉 대입을 해서 보면은 각각 분자와 분모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곱해서 사라지는 약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모에서 라지 t 그리고 분자에서 x가 1일 때만 남는 그런 꼴이 되어서 이제 네 번째 줄과 같이 약분이 되어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뒤에 있는 두 수식을 로그에 대해서 이제 곱셈으로 안에 집어넣으면, 로그 안에 집어넣었을 때 q x0 기분 x1 부분이 약분이 되어서 이제 다섯 번째 줄과 같이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에 대해서 분모 분자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 수식과 같이 되고, 해당 수식에서 k 다이버전스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디퓨전 로스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제 디퓨전 로스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까지는 정리가 되었고, 디퓨전 로스의 각각의 텀을 하나씩 조금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 텀은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텀을 리컨스트럭션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K의 다이버전스의 의미상 생각을 해보면은 원본 데이터 X0에서 T로 노이즈화되는 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분포랑 XT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우리가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정의를 하는 요 베타 값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있는 목적인 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로스인데, 레이턴트 베리어블 상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분포 p 세타를 요 디퓨전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XT와 X0가 주어졌을 때 XT-1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디퓨전 프로세스의 역과정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P에 대한 라벨을 Q에서 주는 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X1,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미지의 바로 전 스텝에서 바로 진짜 이미지인 X0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DPM인데요. DDP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 디퓨전 엘브 로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는 게 DDPM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고, 요 DDPM에서 제한하는 디퓨전 로스, 관소화된 디퓨전 로스는 결과적으로는 이 입실론이 나중에 보면은 노이즈 텀인데, 추가되는 노이즈 텀에 대한 MSE 로스와 같은 꼴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스를 이제 수정해가는 과정이 DDPM에서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 그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DDPM에서는 요 디퓨전 로스에서 하고자 했던 베타에 대한 학습을 고정된 픽스드 스케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정확히 말하면은 베타가 해당 10-4승에서 0.02까지 리니어하게 스케줄링을 해서 그냥 나눠서 각 스텝마다 고정된 값을 주더라도 충분히 잘 되더라, 충분히 잘 학습이 프로세스가 잘 되더라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알아보았고 그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베타를 고정시킵니다. 따라서 이제 베타를 더 이상 학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로스를 아예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텀인데 두 번째 텀에서도 요 베리언스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말고 이거를 베타에 대한 식으로 요 베타로 표현된 요 분산으로 고정을 시키자라는 게 DDPM에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분산은 또 따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분산이 따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균인 민 부분만 추정을 하면 되는데 민에 대한 추정이 사실상 그러면은 이전 스텝과 바로 다음 스텝 사이에서 노이즈에 대해서 어떤 민값의 차이를 단순히 추정하는 MSE 로스와 비슷하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각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해당 프로세스의 뮤 틸다와 뮤 세타의 차이만 우리가 구하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DPM에서는 이걸 조금 더 수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구한 상황이 위에 있는 식과 같이 얻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 뮤세타 그리고 일종의 라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값이 뮤티 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뮤티 틸다는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결국에는 x0와 xt에 대해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성을 하는데 그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와 알파는 베타에 대해서 정의된 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타에 대한 고정된 베타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추가적으로 리퍼런테이션 트릭으로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보이는 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뮤티 틸다는 이제 아래에 보이는 수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당 값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뮤세타의 일종의 타깃 값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수식은 되게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들은 xt와 x0 뭐 이런 값 그리고 노이즈인 입실론 등이고 요 복잡한 나머지 알파와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뮤세타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요 값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값으로 뮤세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뮤세타에서 뮤틸다 자체를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뮤티틸다에서 xt에 추가된 노이즈인 요 입실론 세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합니다. 이는 결국에는 직접 어떤 값을 예측을 하는 것보다 레지듀얼을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쉽다는, 뭐 최근에 많이 쓰는 뭐 스퀘 커넥션이나 이런 아이디어와 굉장히 많이 비슷한 관점에서의 접근인 것 같은데,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식을 뮤세타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고 수식을 정리하면은 아래 노란색 박스를 친 요식과 같이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레지듀얼 노이즈, 추가된 노이즈를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게 되고, 이 앞에 있는 되게 복잡한 요 값들은 모두 베타에 대한, 그러니까 고정된 상수값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다음 보이는 식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식은 결과적으로 어떤 각 스텝에서 추가된 노이즈를 예측을 하자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DDPM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로스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식과 같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하지만 실제로 인퍼런스나 학습의 코드 자체로 보면은 막 엄청나게 복잡하진 또 않은 것 같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알고리즘인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요 로스 텀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해당 로스에서 이 노란색, 주황색 박스를 친 부분이 코드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단순히 이제 정리된 베타에 대해서 어떤 알파 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x0와 입실론에 대해서 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T는 XT에 대해서 모델의 아웃풋과 그리고 입실론에 대해서 MSE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게 요 입실론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입실론 세타의 추정을 위해서 입력으로 넣는 게 다음과 같이 XT와 T 이렇게 두 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기본적으로 DDPM에서는 유니버설 웨폰으로 많이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샘플링 프로시저도 거의 동일한데, 다음과 같이 여기서 이제 파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과 초록색이 같은 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실론 자체는 모델의 아웃풋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해서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면은 그 두 개를 더한 거를 다음 스텝에, 그러니까 샘플링된 XT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DDPM이 완전히 뭐 쏟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스를 수정을 했더니 충분히 기준에 좀 많이 좀 도미넌트했던 그런 겐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더라 라는 게 좀 시사하는 점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이후로 디퓨전 모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만 봐도 현재 제한되는 이 아워스 부분이 해당 로스를 이용한 디퓨전의 학습 방법을 사용했을 때 당시에 좋은 결과였던 스타일 겐2와 비교해서도 물론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성능을 얻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정성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디퓨전 모델에서도 충분히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가 샘플링이 가능했다라는 게 시사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